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태강농업법인의 기세한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딱 나와 보니까 아침에 눈도 많이 내리고 또 이렇게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오전에 전달받기로 참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이제 듣게 되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2017년도에 아주 급변해됐던 우리 노동 환경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가 저희 18년도에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들이 이제 크게는 한 9가지 제가 내용에 담아놨습니다만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지금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노동시간의 단축 문제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포괄임금 같은 제도들 그리고 이걸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 방침이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정사실화로 저희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조감해 보시면서 또 업무에 반영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2시간으로 꾸며져 있어서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용은 가급적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서 디테일하게 다루지 못하더라도 돌아가셔서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강의안을 만들면 이번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레포트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보고용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방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확정이 돼서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내용 총 9가지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뉴스 기사에서 많이 접하셨던 내용이시고 제가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한 분, 두 분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경력직도 계셔가지고 그 회사에서는 어쨌든 1년 미만자시기 때문에 이런 연차가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호기심 반 또 자기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제도가 기존에는 잘 아시겠지만 1년 미만자의 연차 사용을 보장은 하되 그게 2년이 됐을 때는 공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총량적으로 말씀하면 2년 동안에 15개만 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건데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계산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우리 실무자들의 고민을 이렇게 깊게 성찰한 어떤 결과인지 몰라도 이걸 좀 간편하게 해주겠나라는 입장에서 이제 공제를 하지 않고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연차를 다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치적으로 따지면 2년 동안에는 1개월 단위로 하나씩 쓸 수 있는 게 11개까지 생기다가 이제 만 1년이 딱 넘어가면 15개가 추가로 생기면서 총 26개를 일단은 보장을 받게 됩니다. 기존보다는 11개가 더 늘어나는 것이 어떤 신입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우리 부장님들이나 인사 상무님들이 갑자기 물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야무지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또 아울러 이제 교육계획 같은 거 신입 직원들은 교육훈련 과정상에 많이 넣어야 되는데 휴가 사용이 이제 많아질 거고 또 이런 휴가 사용을 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보장을 하라는 것이 이제 정부 기조하에 있기 때문에 이 휴가 사용도 보장을 해주다 보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여러 인력 수요에 대한 어떤 예측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 시사점 밑에 있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촉진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 법 개정을 하면서 사용 촉진은 61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년 미만은 기존부터 촉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만근해야 하나씩 생기는데 아직 이 가는 과정에서 생겼을지 안 생길지 모르니까 촉진 대상에 안 넣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촉진 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영락없이 휴가 대상으로 보장을 해주거나 수당으로 정산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꾸미면서 주변의 담당자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뭐가 궁금하냐? 뭐가 제일 궁금하냐? 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입사한 사람부터 이것이 적용이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것을 수당 정산을 그러면 언제쯤 해주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2장이 넘어왔는데 첫 번째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 편이 개정 전 우리 현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그 회계연도 기준의 적용 방식입니다. 이 내용들 혹시 이해는 조금 하고 계실 거라 제가 이해하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도에 입사하게 되면은 저 A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60조 2항 1개월 만기남 하나씩 줘야 되는 거에 따라서 쓸 수 있다가 회계연도로 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요 B단계에 오셔가지고 그 A에서 근속한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1년간 쓸 수 있게 해주되 A에서 이제 공제를 한 아주 복잡한 방법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1년 동안에는 1개월 만기할 때마다 하나씩 써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18년에 들어서도 아직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안 돼 있는 시기간에서는 또 하나씩 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연도로 우리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D에서 C를 공제하는, 제가 얘기 드려도 지금 이해하기 탁 어려운 눈빛을 하고 계세요. 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22.5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는 또 비례해서 적용을 하는데 또 공제를 해놓고 또 이 회계연도에서 1개월 만기나면 하나씩 주라 해놓고 또 가서 또 공제를 하고 하니까 이거는 인사 담당자랑 신입 근로자랑 서로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막 몰라서 노무사한테 또 전화를 해요. 그럼 그 노무사도 또 몰라요. 같이 막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전화 통화를 했는지 막 횡설수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운 점으로 이제 지적되어 왔는데 보시면 개정 후에 보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입사해서 한 개씩 주다가 다만 이 B라는 회계연도로 가기 위해서 그 입사 중간 연도에 대한 비례한 부여를 그냥 B에서 한 번 더 하고 또 공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쭉 가시다가 19년도에 와서는 정상적으로 15개를 딱 부여하면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사용은 개정 연차휴가에 따라서는 아주 편리해진 방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저도 더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대로 봐셨을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변경됐다라는 것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수의 차이에서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충분히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해하는 거, 이걸 언제 적용해야 되는가? 이 법이 11월 29일인가요? 그때 통과됐어요. 근데 법은 통과가 되면 6개월이 지나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2018년 5월 29일이에요. 근데 이제 시행을 하면서 시행일 당시에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자. 그러면 언제 입사한 사람부터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2017년 5월 30일부터) 이게 주간식으로 하니까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2017년 5월 30일이 맞을까요? 아니면 29일 시행이면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할 것 같아요. 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아시는 분이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5월 30일입니다. 왜 시행일부터 1년인데 30일이지? 29일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잘 보시면 1년 미만자에 대해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는 시행일 당시에 1년이 돼버리면 아주 가까스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여유가 있는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뭐 4월이나 뭐 3월에 입사하신 올해 분들은 안타깝지만 적용이 어렵고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내년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다 적용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사용이 편리해졌습니다. 부여할 때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입사자에 대해서 돈을 정산할 때는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기존의 미사용 연차수당 1년 미만자들은 퇴사하지 않고서는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묻어가니까 이렇게 탁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걸 다 이제 돈으로 줘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1개월 만근할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또 다음 달에 돼서 만근하면 또 1년 뒤에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 표 기준으로 보시면
7월 1일 날 입사한 사람은 7월 말까지 반근을 하면 8월 1일에 하나 쓸 수 있죠. 그걸 1년까지 쭉 가면 2018년 7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그런데 8월 1일이 되면 이제 안 썼으면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청구권이 이렇게 도로래처럼 여기서 이렇게 청구권이 탁탁탁탁탁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동부가 이렇게 바보스럽게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서 노동부에 전화를 막 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마다 임금 채권이 새롭게 다 발생해서 한 11가지가 개월을 달리해서 발생하는데 우리 인사 담당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급여 관리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네, 우선은 신중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생각해 봤더니 임금 채권의 이런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중한 노사 합의를 전제하셔서 뭐 19년도 말에 일괄 정산한다. 내지 아니면 이게 분기별로 끊어서 정산한다라는 기준을 사전에 받아놓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개월 단위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신다면 일괄마다 돈을 뭐 월급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주는 형태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 연차 휴가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아주 간편해졌다. 근데 수당정산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저 청구권에 따른 정산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임금 체불이 이론상으로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 담당자분들이 내년 개정과 사항에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또 아까 전에 확 물을 수 있어요. 갑자기 상무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입사자 5월 29일 날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박대리? 딱 했을 때 아닙니다. 저희는 5월 30일이 분명합니다. 라고 목숨 걸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적용 시점에 대한 부분 대상자, 수당의 정산 시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 놓는 것이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 사항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자녀를 너무 많이 낳지도 않고 우리 여성의 근로의 어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육아휴직 쓰고 오면 그 기간 동안을 그동안에는 출근율 계산해서 배제를 해버리니까 뭐 남아있는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비례해서만 연차 휴가를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휴가가 작고 내가 언제 연차 휴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연도에는 하나도 육아휴직 복직 이후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 열심히 키우고 왔더니 휴가 한 번 못 쓰고 요리문가도 뭐 약정휴가를 주지 않는다면은 휴가를 써야 되는 아주 냉혹한 직장 생활을 여성들이 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한노위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여성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반영해서 여성의 일자리 확충 등을 이렇게 보장하겠다는 일념으로 또 이렇게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출근을 한 것으로 그냥 아예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변화를 또 갖고 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복잡한 표가 나왔어요. 네, 이제 정신을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1일 날 입사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육아휴직이 1년 이상 돼야지 이제 우리가 뭐 부여할 수 있고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정을 드렸고, 17년 1월 1일 날 이제 이렇게 쉬다가 한 7월 1일자로 저 육아휴직 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그 1년 쭉 쉬고 있다가 2018년 1일 딱 1년 쉬고 복직을 합니다. 연차휴가를 몇 개를 써야 될까요? 표에는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근한 것을 안 보기 때문에 17년 중에서는 저 나머지 7개월만 출근한 거를 6개월만 출근한 걸 가지고 비례해서 부여했기 때문에 18년 7월 1일 날 와서는 6개, 7.5개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다가 또 그 기간 동안에 또 2018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그 출근율을 가지고 또 비례해서 19년도에 정말 쪼개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콩 하나 나눠 먹듯이 힘들게 휴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밑에 거는 휴가를 또 이분이 안타깝게 잘못 쓴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제 회사 일정을 맞춰서 한번 한다고 1월 1일자에 육아휴직을 같이 쫙 썼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쫙 쓰면서 18년 1월 1일에 딱 복귀를 했더니 그 해에는 연차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통한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18년 1월 1일부터 다시 한 개씩 네가 만근을 하면서 이제 19년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15개를 쓰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이제 개정 후로 바꾸면서 계산도 이제 편리해집니다.
그냥 육아휴직 1년, 밑에 1년 그냥 다 출근한 겁니다. 17년에 1월 1일 맨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1월 1일부터 내가 언제 육아휴직을 썼는지 상관없어요.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지나갔고 7월 1일 정도 됐을 때 출근하면 15개가 빵빵하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또 휴가를 열심히 쓰시다가 19년 1월 1일이 되면 다시 육아휴직 그 걸쳐있는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성실한 출근만 하셨으면 19년도에 또 15개가 생기는 겁니다. 뭔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이 많이 생기면 이제 연차휴가를 쓸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사용을 보다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사회 진출과 또 육아휴직 사용률은 계속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 관련한 제도로서 충분히 숙지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요거는 좀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우리 다들 열심히 일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법을, 우리 근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라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근기법상을 이제 위반하면 벌금형을 좀 높여놨습니다. 옛날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면 3년 3천만 원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면 2천만 원의 벌금, 3, 2,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너무 외우기 힘들잖아요. 어떤 법칙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5년 이하의 징역이면 5천만 원, 3년 이하의 징역이면 3천만 원, 2천만 원의 징역이면 2천만 원으로 그냥 맞춰놨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큰 의미는 죄 짓지 말고 잘 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제재의 강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걸 잘 지키나 안 지키냐는 측면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어떤 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서, 징표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들 잘 주고 계시죠? 이 수당 청구권들, 이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들이기 때문에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요즘에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금형이 올라가는 부분도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보다 주의한 어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시행일이 똑같이 5월 29일입니다. 예. 여기 시행일 제가 하나씩 해놨는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시행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씩 더 체크를 해주세요.